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국회가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불발돼 19일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를 당부하며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무원 증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이달 말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 내 추경 예산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결정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오른 미국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우리나라와 같아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큰 영향은 없다고 진단하며 필요하면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사망 9개월 만에 사인이 변경되며 사망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과 국정농단 재판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 뉴스포커스, 뉴스 1번지 모닝와이를 살펴본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청와대는 지난 6월 11일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12일 월요일 오전 12일 만에 장관 5명 인사, 문 대통령 첫 추경 시정 연설이라는 주제로 연합뉴스 TV 정치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지난 5월 30일에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12일 만에 발표를 한 만큼 내부 검증 강화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기자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5개 부처에 내정된 후보자들에 대해 기자가 정리해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문재인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후보자의 양력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조례를 처음으로 도입하자고 했었다며 급진적인 정책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데 발목을 잡힐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송영무 후보자의 양력과 사진을 화면으로 제시하면서 13년 만에 해군 출신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 국방안보위원장이었음을 밝혔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조대엽 후보자 역시 양력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라고 설명했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은경 후보자의 양력과 사진을 제시하며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원칙론자로 소신이 강한 만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안경환 후보자를 두고 1950년 이후 두 번째로 비고시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역시 위장 전입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검증을 두고 야당의 입장에서 집중 추궁해야 할 이슈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정리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시적절하게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양력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취임 이후 34일 만에 처음으로 야3당이 반대하는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6월 13일 오전 야3당은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6월 13일 뉴스 포커스에서는 시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34일 만에 첫 추경 시정연설이라는 주제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적절한 자막과 함께 영상으로 짧게 요약하여 보여줬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주요 메시지를 자막과 함께 영상으로 편집하여 메시지 전달력이 좋았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를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워드 클라우드 영상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주목을 끌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구성이었습니다. 야3당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증언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전격 발표된 시점이었기에 이번 대담에서 2명의 대담자들이 토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자신들 자리의 컴퓨터 앞에 반대 문구를 붙여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적절한 시점에 보여주어 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리는 정치권의 입장을 극명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는 청와대가 교육부, 법무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와의 인사와는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민희 전 의원은 캠프를 꾸릴 때부터 대탕평을 추구했었고 다만 대통령과 정치 철학이 같은 사람을 추천했으니 그 자리에 적합한가 그 자질만 따져달라고 제안했고 장성호 교수는 이에 훨씬 더 강한 검증의 칼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정치권의 대치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서로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2명의 대담자들의 출연과 관련 발언으로 이어진 이번 대담은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지점들을 적절하게 짚어주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 포커스를 살펴본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뉴스 1번지와 모닝와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 1번지에서는 지난 6월 13일 경제 전문가인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와 함께 미 금리 인상 초읽기, 한국 채권시장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앵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당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다며 방병국 교수에게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방병국 교수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반영되었고 앞으로가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한미 기준금리 추이라는 출처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료인 관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선 하반기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는 시의적절했고 그 메시지 전달력이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방병국 교수는 2019년까지 최소 8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승세 초입이라고 관련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나갔고 방병국 교수는 금리는 경제 전체를 보는 것으로 당장 금리 인상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우리에게 경고등이 켜지는지,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떠할지 궁금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의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설명해 준 것은 매우 잘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자의 발언 내용과 상관없는 자막의 등장, 예를 들어 추경, 금리 인상 엇박자, 정부 과거와 달라 등의 자막은 관련 내용에 앞서서 먼저 등장하거나 정부 일자리 추경이라 과거 돈풀기와 달라라는 자막 역시 발언자의 발언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흐름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등장하면서 오히려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있어 집중을 방해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새 정부 첫 부동산 규제 방안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어 시청자들이 관련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 6월 13일 모닝와이에서는 주택 대출 규제 초읽기, 정부 내 온도차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집중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우선 앵커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에서 확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방안으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비율 강화가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원상복귀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관계부처 수장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며 관련 영상을 제시했고,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칫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경우 회복세였던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할 측면도 있다고 관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보도는 분명 시의적절했지만 일련의 상황들을 단순하게 나열해서 전달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슈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규제 정책의 주요 골자와 주요한 용어와 개념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과거에는 관련해서 어떤 변화 추이가 있었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면서 새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11일에 방송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한 주간의 맥을 짚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간의 행보와 순풍에 돛단 기업대 야단 맞고 벌선 기업의 소식, 그리고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족집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조명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많은 혼란에 빠졌던 대한민국이 촛불의 힘으로 뽑은 문재인 정부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충격적일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을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탈권위와 소통이었는데요.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촐한 취임식을 진행하며 한 연설은 진정성 있게 들려졌습니다.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처럼 비서동에서 집무를 보고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점심을 먹으며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호화로운 식사를 하며 민생을 이야기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안은 직접 원고를 읽어 전하고 탈권위적인 회의도 주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보회의는 사전 결론도 계급장도 수첩도 없는 산모회의이며 대통령에게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인데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청와대 밖에서의 행보도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5.18 기념식과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눈물로 포옹하고 옆자리에는 부상 용사를 앉히는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낯설었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는 김정숙 여사의 목도 컸는데요. 기존 영부인의 인식에서 벗어나 소탈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국정개혁에 속도를 불어넣는데요. 조만간 국정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르겠지만 보여주기식 정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숨은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높은 지지율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란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기상도를 통해 이번 주 기업 뉴스를 리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상정보의 형식대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이 흥미로웠는데요. 복잡할 수 있는 경제 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황금비를 맞고 활짝 갠 기업에는 NC소프트가 소개됐는데요. 신작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이 출시일을 한참 남긴 상황에서 사전 예약자가 500만 명을 넘어 모바일 게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다음은 증권업계로 증시가 좋아 올해 첫 석 달 1조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만큼 대박을 내지 못했는데요. 정책 당국자들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흐린 기업입니다. 먼저 이동통신 3사는 기본요금 인하를 두고 새 정부와 충돌 직전인데요. 기본요금이 사라지면 적자가 난다는 주장과 이미 설비 투자가 다 끝났는데 왜 기본요금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기아차인데요. 석 달째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 회복을 위해 현대차는 소형차와 같은 전략 상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인에서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실태를 전하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을 보여주며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관측 시작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민들은 농사는커녕 생활용수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가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반복하는 단기 대책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 관리하는 부처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고 지역별로 물 관리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장인에서는 가뭄에 잘 대처한 사례도 보여주었는데요. 충청권의 대청댐은 홍수기에 잘 담아둔 물을 이후에 가뭄에 대비해 하루에 최소량만 공급하여 현재 가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어 국민들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박지연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백의 세 가지 코너 가운데 어떤 코너가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까? 네, 저는 여의도 족집게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를 통해 탈권위와 소통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해 올바른 정치를 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리포트맥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는 폭탄 선언을 미 의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총반격에 나서는 등 코미 전 국장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 관련 주요 쟁점과 흐름에 대해서 외신과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핵심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 청문회까지 오게 된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네,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의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불법 내통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민간인 시절부터 세르게이 키슬라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자주 접촉을 했는데요. 이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해제할지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통 의혹이 불거지면서 플린은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낙마했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작년 7월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 자료와 이메일을 해킹했는데 이 해커들이 러시아 정부와 연계됐다는 겁니다. 올해 1월에는 미국의 4대 정보기구 수장들이 모여서 푸틴이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개입이 러시아의 독자적 판단인지 아니면 트럼프 측과 내통한 결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가 수사 중인 FBI 코미 국장을 갑자기 해임하면서 파문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된 코미 전 FBI 국장은 지난 8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과 충성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을 하면서 미국 정치가 새로운 국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FBI 국장 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방이 주된 내용과 함께 또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는 미국의 CNN뿐만 아니라 ABC, CBS, NBC 등 지상파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코미는 청문회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플린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은 명령과도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미는 나중에 트럼프가 거짓말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트럼프와의 만남과 통화에 대한 메모를 남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충성을 요구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지금 한 말을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그대로 말할 수 있다. 100% 선서한 상태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강공으로 나온 것은 코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언론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스캔들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코미에게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메모 복사본을, 백악관에는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제출할 것을 각각 요청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코미 청문회 후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세력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는 코미 증언의 폭발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의 관측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며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행보에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국내외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코미는 할 얘기를 다 했고 이 러시아 스캔들의 진위와 사법 방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미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뮬러 특검이 가려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수사 감독 권한을 넘겨받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뮬러 특검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서 파생되는 문제들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시도는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사법 방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미가 언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명령을 언급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론의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정치인들은 특검팀 일부 인사들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을 후원했던 경력을 문제 삼아서 특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하나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12일 트위터에서 만약 공화당원들이 특검이 공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면서 그가 고용한 수사관들을 보라, 특검을 다시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코미 전 국장에 이어 특검까지 해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BS 방송은 코미 해임으로 점화된 거센 논란의 불꽃을 고려한다면 뮬러의 해임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악몽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달 말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한미 정상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사드, 주한미군 주둔,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과 코미 쇼크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워싱턴 일각에선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코미 후폭풍이 지속될 경우 한미 정상회담 이슈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면서 주한 미국 대사가 아예 지명조차 되지 않는 등 미국 내 한반도 라인이 아예 미완성인 상태에서 정상회담 자체가 늦춰지거나 의제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와는 국내적으로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 여론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외교에 있어 좀 더 강한 말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외교 전문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omes from the president, I took it as a direction to get rid of this investigation because we're not going to follow that request. Infrastructure summit. We're doing a great job with respect to infrastructure. Will be at risk until such time.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